너무 아프고 못 견딜 정도의 통증이 왔어요. 양쪽 다리에. 무릎이 아프고 밤에 지가 나고. 다리가 너무나 붓고 무겁고 저게 꼬이가 있었어요. 엄청 심하게 해갖고 여기 오게 됐어요. 다리가 자주 붓거나 수시로 통증을 느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진 않으신가요? 혈관이 돌출되지 않아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팔에는 전맥류가 없습니다. 상지 전맥류라는 말은 없죠. 처음부터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심장하고 팔하고는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누워있지 않는 한은 항상 이 심장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뭐 놀든 일하든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몸으로 혈액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 고여요. 당연히 무거울 것이고 또 붓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탁하고 피로물질이 쌓인 이 혈액이 못 따라온 채로 여기에 고여 있기 때문에 근육에 피로감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근육에 쥐가 난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근육통이 온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렵기도 하고. 하지 정맥류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만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해 빠른 판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지 통증의 원인을 찾아 건강한 다리를 만든다. 외과 전문의 전진원 원장. 최적의 치료법으로 제2의 삶을 선물한다. 외과 전문의 장질환 원장. 하지 정맥류의 류는 혹이라는 뜻입니다. 혈관이 혹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박주연 씨는 일주일 전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혈관 굵기가 조금 더 굵어지고 상태가 아무래도 눈으로 보면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또 이 자면서 한 번씩 가다가 찌내리는 식으로 이 경직이 되고 계속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원 당시 사타구니부터 발목까지 이어진 대복제 정맥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 위치한 대복제 정맥은 다리에 흐르는 혈액의 10%를 심장으로 운반하는 표제 정맥에 속합니다. 적은 양의 혈액을 운반하기 때문에 원인 혈관을 폐쇄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요. 혈액이 정상적인 혈관으로 우회해 순환이 원활해지기도 합니다. 수술 후엔 혈관 초음파 검사상에서 역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양측 대복제 정맥에 역류가 있어서 하지 정맥류가 진단되었고 혈관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릎 위쪽으로는 냉동 치료를 해서 혈관을 제거하였고 아래쪽 부분은 합병증을 적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뿌리 혈관을 없애면서 부차적으로 생긴 늘어난 혈관들은 점차 사라질 겁니다. 아직 일주일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 해준다면 통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그 보기 싫은 흉한 것들이 일단 안 보이니까 일단 외관상으로 좋아졌는데 다른 건 조금 더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측 대복제 정맥은 다 잘 제거가 된 상태고요. 정강이 쪽이나 이쪽에 많이 심하게 튀어나온 혈관 부분은 저희가 경화 치료를 한 상태로 지금은 그 경화 치료한 혈관이나 이전에 레이저 치료한 혈관들은 다 잘 막혀 있어서 지금 추후 경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맥이 하는 역할은 이제 깨끗한 혈액을 줬을 때 노폐물, 피로물질이 만들어질 만큼 다 썼으면은 다시 몸으로 데려와서 걸러주기 위해서 하수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하지 정맥류라는 병은 이런 데서 이제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못 돌아오기 때문에 심장에서 다시 여과돼서 쓸 수 있는 것이 부족해지고 또 하나는 탁한 채로 다리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이제 다리 자체가 무겁고 붓고 저리고 피로물질이 쌓이니까 피로해지고 이런 병이죠. 심장의 혈액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 있듯 정맥에도 수많은 판막이 존재합니다. 특히 하지 정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혈액을 운반하죠. 어떠한 원인에 의해 혈관의 탄력이 줄어 정맥이 넓어지고 판막이 약해지면 혈액 역류가 일어나고 정맥의 압력이 상승합니다. 이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고 혈관이 밖으로 돌출됩니다. 유경숙 씨도 이런 증상을 겪었죠. 다리가 무겁고 밤에 쥐도 많이 나고
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고 엄청 심해갖고 왔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통증이 이어지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너무 진짜 하늘 무너지는 것 같은, 또 수술을 또 해야 되는가 보다. 네. 또 저기 앉아 마지막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또 재발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죠. 유경숙 씨는 일주일 전 3번째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2차례의 수술에서 원인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로 마무리를 했고 특별하게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다리 쪽에 혈관이 되게 두드러져 있었어요. 손가락 이렇게 굵기 이상으로 굵게 보였었는데 예전에 한 11년 전에 부산 어디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받으셨어요. 근데 효과가 별로 안 보이고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이래서 가서 이제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주마 하고 같은 병원에서 또 한 번 더 하신 거죠. 그런데도 또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태까지 이제 주변에서 들렸던 것처럼 원래 하지정맥류는 재발하는 병이구나. 사람들이 다 재발한다던데 진료를 봤는데 10년 전에 이제 수술을 했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흔적이 안 보였었거든요. 피가 올라갔는데 놓으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도로 이렇게 역류되는 그림이 그려지죠. 병을 이제 오래 방치한 상태에서 약간 지장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뛰어가도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프고. 네. 돌출돼 있던 혈관이 사라지면서 다리가 매끈해졌습니다. 통증도 줄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높아졌죠. 약물 주입한다든지 태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발거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수술을 뿌리부터 해주죠. 그래서 사타구니에서부터 신경이 먼 쪽 무릎까지는 우리가 발거술이라서 뽑아내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는 감압이 되면 혈관이 좀 작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레이저나 약물이나 같이 병행하면서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다리가 정말로 날아갈 것 같아요. 아무리 달려가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정말 여기서 수술을 너무 잘했다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현장업에 종사하는 박동환 씨처럼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엔 하지정맥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중력에 의해 다리의 혈액이 아래로 쏠려 혈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제가 설비하고 소방 설비하고 기계병을 하는데 왔다 갔다 그런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다니니까는 오후 한 2시나 3시 되면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한번 겸사겸사 하지정맥 검사 한번 하러 왔어요. 과거의 양쪽 대복제정맥과 오금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어진 왼쪽 소복제정맥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소복제정맥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6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받은 혈관이 아니고 다른 혈관에 또 새로 정맥류가 생겨서 일주일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새로 생긴 정맥류를 한 번 더 치료를 해드렸고 이제 그 일주일 전에 왔을 때는 다리가 자꾸 쥐가 나고 무겁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쥐나고 무겁고 하는 게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부종과 혈전, 색소 침착, 피부 경화증 등 다양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에 비해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죠. 박동환 씨는 피부를 미세절개하고 고장난 혈관을 제거하는 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5년 전에 한번 했는데 이번에 또 하니까 많이 좋아지고 그런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진한 것도 없어지고 그랬어요. 한 90%? 며칠 안 되니까는 이제 확실한지 잘 모르겠고 90% 정도는 좋아졌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의 임상 경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유전적인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집안 식구들이 줄줄이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서너 배 정도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들도 또 연관이 있고요. 또 여성 호르몬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하지정맥류 환자가 똑같은 증상을 겪는 건 아닙니다. 최순옥 씨는 혈관이 돌출되지 않은 잠복성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제 심한 분들은 밤에 통증도 있고 잠을 못 주무신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붓는 느낌이 확실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미루다가 저녁만 되면 이게 강도가 좀 세지니까 이 부은 느낌이라든지 이제 마사지를 했을 경우에 이제 아픈 통증도 있고 하니까.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돌출되어야 하지정맥류라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죠. 따라서 통증이 있어도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척추의 문제라고 생각돼 정맥과 연관이 없는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순옥 씨도 처음엔 척추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정맥류일까 척추에서 오는 증상일까 좀 애매했죠. 몰랐을 때 초음파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안을 보는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맥류가 있구나 없구나 하기 때문에 치료도 이제 겉에 보이는 혈관에 대해서만 치료를 했었거든요. 실상은 안쪽에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문제 자체가 있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만 치료했다면 이제 기술 발달에 따라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웰빙 시대니까 많이 밖으로도 다니고 활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중요해져서 불편하면 이제 안 좋으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다니시게 되고 그걸 또 찾아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튀어나온 환자들에 비해서 증상을 안고 있는 혈관이 안 보이는 환자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상은 한 4분의 3 정도, 오히려 이제 반 이상은 안 보이는 쪽. 오히려 증상은 있지만 혈관은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많으세요. 혈관이 정말로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뭐 부글부글 저는 거의 그런 게 없었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 보이더라고요. 부으면서 약간 단단해졌어요. 요 부분이 단단해지면서. 최순옥 씨는 혈관이 돌출되지 않았을 뿐더러 통증도 심하지 않은 편에 속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증상들로 하지정맥류를 의심하고 병원을 찾은 덕분에 가벼운 다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됐죠. 예전에는 혈액을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진단 기준은 정맥 혈액의 역류입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상에서 파란색은 정상적인 혈류를, 빨간색은 혈액의 역류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빨간색이 나타나는 시간이 길수록 역류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스커트라든지 이제 뭐 붙는 바지를 입었을 경우에 이 종아리 밑에 무릎 밑에부터 종아리까지가 불편이 확실하게 오거든요. 신발을 신었을 때도 그렇고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어서. 수술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환자 혈관 굵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누어지거든요. 혈관이 굵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약물 주입을 해가지고 된다든지 아니면 레이저로 태워서 된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이제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혈관 자체가 이제 가늘다면은 굳이 이제 침습적으로 많이 세게 이렇게 수술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뽑아내는 수술은 아니고 이제 주입식의 방법으로 해서 경화 약물로서 치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이 들어가서 이제 화학적으로 한번 자극을 주는 동시에 물리적으로 한번 자극을 주는 물리화학적인 방법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는 발거라고 해서 이제 뽑아낸다든지 이제 열로서 태운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상의 염려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침습적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예. 나이가 들면 판막이 약해지고 정맥의 탄력이 감소합니다. 혈액 역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데요. 80대인 김병찬 씨는 양쪽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노화의 한 증상이라고 여기기엔 다리가 늘 무겁고 당겨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였죠. 오랫동안 통증의 원인을 알지 못하다 우연히 잠복성 하지정맥류를 알게 됐습니다. 핏줄 밖으로 안 나타나는 잠복성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있기 때문에 잠복성 하지정맥류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처음 찾아왔지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밤에 양쪽 다리에 통증이나 그런 통증은 처음 느껴봤어요. 사람이 못 견디겠더라고. 못 견디겠어. 너무 아파가지고 진찰을 받으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지정맥류가 맞다고 수술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하지정맥류는 혈관의 깊이와 위치 등에 따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죠. 김병찬 씨는 잠복성 하지정맥류가 맞았습니다. 병이 오래전부터 진행된 탓에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정맥류는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만큼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 뭐 증상이라 하면 이게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르던데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몸 자체가 좀 예민하고 잘 붓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 좀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지도 좀 자주 나고 그래서 그런 증상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표시가 잘 안 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좀 그런 증상들이 좀 늦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통 좀 돌출이 되거나 어느 정도 색깔이 변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하지정맥류와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같은 질환이지만 혈관의 돌출 여부에 따라 경각심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혈관 경화요법 같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상태가 악화된 경우엔 근본적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전면류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예,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이제 점점 증상도 심해지고 혈관도 더 튀어나오고 자꾸 다리가 무겁고 지가 많이 나서 이제 큰 결심을 하시고 오셨는데 지금 양쪽 다리로 해서 이제 전맥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혈관 초음파 검사에 이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는데요. 표제 정맥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심부 정맥에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합니다. 전면류라는 병 자체는 뭐 약으로 먹고 낫는 병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만성 질환으로 예를 들면 고무줄도 오래 쓰다 보면은 약해지고 늘어나서 힘이 없는 것처럼 다리에 있는 혈관도 안쪽에 있는 판막과 탄력성이 이렇게 변화가 오면서 피가 자꾸 이 종아리 쪽으로 역류를 해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로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경우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복합 치료를 진행했을 때 높은 만족도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병찬 씨는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 모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먼저 실시간 초음파 영상으로 문제 부위를 확인한 후 대복제 정맥이 있는 사타구니 부근에 최소한의 피부 절개를 합니다.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혈관과 정맥류가 발생한 혈관을 절제하죠. 무릎 아래쪽에는 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경도 같이 다리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안전하고 안 아프게 레이저나 약물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장난 혈관에 이렇게 접근을 해줍니다. 레이저가 이쪽에 여기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죠? 레이저 도관을 혈관 속으로 삽입해 고장난 정맥까지 찾아 들어갑니다. 도관이 정확히 위치하면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천천히 움직여 문제 혈관을 수축하고 폐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위 조직에 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완충제를 충분히 넣어 손상을 막아줍니다. 저희 병원에서 새로 고안한 방법인데 보시다시피 레이저 소닥수가 이쪽으로는 이제
약물 경화제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면서 혈관 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단순히 레이저만 하거나 약물 경화제뿐만 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 년, 몇십 년 있다가 다시 고장났던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술자의 그런 숙련도나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합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약물을 주입하고 레이저를 쏘아 혈관을 치료합니다. 폐쇄된 혈관은 단단하게 섬유화되고 혈액은 주변 혈관으로 고르게 분산돼 정상적인 혈류를 되찾게 되죠. 초음파상에 확인하면 안쪽에 고장난 혈관이 이제 잘 소작이 되었고 막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에 단계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또 양쪽 다리로 해서 정맥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해서 시행하였고요. 오른쪽 앞쪽에 이제 고장난 혈관은 고위결자술도 하고 레이저도 이렇게 시행하는 방법을 하였고, 이제 뒤쪽에 있는 혈관은 이제 무릎 아래쪽의 뒤쪽에는 우리 몸에 되게 좀 수술할 때 또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고요. 신경이나 큰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제 레이저와 약물 복합 치료를 이제 시행하였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해결했지만 모든 치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인 만큼 재발을 막으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릎이 무거웠는데 무릎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 무릎이 가벼운 것 같고 통증이 좀 없어진 것 같고. 이건 전면류는 수술로서 완치가 되는 병이고요. 수술이 무난하게 잘 끝나고 이제 물론 이제 외래에서 이제 경과를 보게 되지만 이제 6개월 한 1년까지도 한번 보고요. 그때까지도 재발 안 하고 이제 수술 부위가 깨끗하고 하면은 크게 재발을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병입니다. 예.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은 동맥과 정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종아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회복할 일만 남은 김병찬 씨는 가벼워진 다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다리가 무거웠는데 이제 다리가 좀 가벼워지면은 이제 좀 걷는 거를 하루 1시간 정도 걷고 싶다 하는 그게 제 소망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가족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리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는 피하고 누워 있을 때 다리를 베개 높이로 들어 올리면 압력이 줄어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진행성 질환인 하지 정맥류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완치의 첫걸음입니다. 사실 병원에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 내야죠, 용기 내야죠. 또 사실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야 계속 다리를 만져보고 좀 전맥류 혈관 쪽으로도 의심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안 보이면은 전맥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자분들은 더 하죠. 그래서 좀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잘 때 쥐도 좀 나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